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 체조부터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이죠. 제목이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입니다. 저자가 김성년 씨가 되겠고요. 자, 이 책의 제목을 보게 되면 언뜻 돈을 키우는 6가지 방법이다. 자칫하면요, 재테크 서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쉽지만 재테크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한마디로 장사 마인드, 사업 마인드예요. 그래서 장사는 마인드를 키워주는데 이 책 자체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처세, 삶의 지혜 이런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회전율입니다. 자, 이 회전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합격하셔서 중개 실무를 하게 되면 중개 실무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40이 넘어서 회전율을 늘 습관처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회전율 하게 되면 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의 경우는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만 먹지는 않네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테이블 개수부터 먼저 세어봅니다. 테이블이 이 식당은 10개네, 20개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 수를 먼저 세어보고요. 그리고 메뉴판 보게 되면 주 메뉴에 객단가 있죠. 1인분에 8,000원이다, 9,000원이다, 만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주로 4명이 앉죠, 4명이. 그럼 2명도 오고 3명도 오니까 평균 테이블을 한 2.5로 치고 2.5명. 여기다 이제 객단가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회전율을 생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회사의 일매, 그 식당의 일매를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은 일매가 하루에 100만 원 되겠다, 150만 원 되겠다, 대충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식당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회전율 계산은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요, 가능한 식당 가게 되면 이제 중개 활동하게 되면 일단 식당에 들렀다, 단순히 음식만 먹지 마시고요. 항상 테이블 수도 세어보고 그리고 객단가도 따져보고요. 이렇게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자, 이 꾸준함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하루에 1개씩만 암기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 하루에 1개. 이게 1년이 쌓이게 되면 365개입니다. 결국 1년 동안에 꾸준하게 했더니 영어 단어를 365개를 앞서갑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에요. 이 꾸준함하게 되면 저의 경우는 이제 책 읽기, 독서가 이제 꾸준함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예외 없이 지금 5월 23일입니다. 이제 5월 중순까지 읽은 책 권수가 정확히 113권입니다. 꾸준하게 읽으니까 100권이 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이고 113권 읽은 만큼 그만큼 꾸준한 만큼 앞서가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꾸준함 하게 되면 또 이 얘기 빠뜨릴 수가 없죠. 꾸준함. 자, 우리 공인모의 열품타 회원님들 매일같이 공부하는 시간 체크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아요. 이것이 바로 꾸준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3월 말쯤 되어서 수업하면서 그때 제가 방장이신 황금빛 인생님하고 그리고 또 커피는 바닐라님 또 내 이름은 기염지님을 언급했더니 또 댓글 보니까 낭숙님이 빠졌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낭숙님, 역시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꾸준함이 제가 정말로 칭찬을 해드립니다. 아마 원래 좋은 결과였을 거예요. 또 이제 목표로 한 걸음씩 또 님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닉님이 좋아요.
목표로 한 걸음씩, 정말 꾸준함을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예, 원래 꼭 합격을 하실 거예요. 또, 동차인 2023님도 계시죠. 이분도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닉네임 딱 보니까, 동차인 2023. 예, 틀림없이 닉네임 그대로 원래 꼭 동착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열품타의 회원님들 하나같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사항은 열품타 회원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보기 좋게 동착격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이 꾸준함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10월 28일, 원래 시험 칠 때까지 절대 꾸준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해요. 근데 3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틀을 술 마시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래 시험 칠 때까지는 계속 그 꾸준함을 꼭 유지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시간 부자가 되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간 부자. 이건 뭐냐면요, 자, 주 10시간, 주 100시간입니다. 주 100시간을 일하는 부자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분은요, 노동부자예요. 그러니까 주 100시간 노동부자를 추구하지 말자. 어쩌면 돈의 노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100시간의 노동부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주 10시간 일하면서 부자가 되는 시간 부자가 되자. 이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 부자가 적게 하려고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럼 어쩌면 이게 가능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자.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지만요, 고시원 킹이라는 분도 고시원 2개를 운영하면서 주 이틀만 일합니다. 모든 게 뭐 오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일 적게 하면서 한 달에 1,000만씩 벌잖아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꼭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바로 부의 초월자살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는 5년 전에 읽었는데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쇼킹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MJ 드마코라는 분인데요. 이 책 정말 멋집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뭐지? 한마디로 시스템. 다시 말하면 시간 부자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차선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인도 차선, 두 번째가 서행 차선, 세 번째가 추월 차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 쉽게 비교하자면요, 인도 차선은 바로 하류층입니다. 하류층이고, 서행 차선은 주로 중산층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서행 차선 여기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과장직 근무한다, 부장직 근무하더라, 월급 받고 아파트 가지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서행 차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추월 차선, 얘가 바로 상류층이죠. 상류층.
자, 상요청하게 되면 이틀 전, 3일 전 그 모바일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 상요청에 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29억이죠. 이때 29억은 전 재산이 아니고요. 총 자산에서 빚을 빼야 되겠죠. 부채 빼고 순자산, 오리지널 순자산이 29억 이상이면 상위 1%에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의 추월 사선을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돈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절대 부의 추월 사선을 걷는 사람들은 주 100시간 일하는 노동부자가 아니고 주 10시간 일하는 시간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꼭 보고 싶다면 지금 볼 때가 아니죠. 5월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합격하시면 그때 시간 많을 때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소개를 마치겠고요. 그럼 오늘 진도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자, 목차 03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한 문제,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탄력성은 지난주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주 내용대로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 자, 목차가 4번 되겠고요. 자, 지난주는 탄력성의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의의. 두 번째가요, 종류. 자, 그러면서 지난주는 종류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종류. 간단히 종류를 떠올려보게 되면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자, 먼저 가격 탄력성, 다음에 소득 탄력성, 다음에 교차 탄력성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공식 기억나시죠? 두 줄. 그래서 제목이 분모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분모는요, 가격 변화분입니다. 제목이 내려가더라. 소득 변화분입니다. 변화율이죠. 변화율.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와 보완제니까 항상 A제하고 B제가 들어가죠. A제, B제. 이 관계가 이제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식은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가격 변화율입니다. 다음에 분자는 똑같잖아요.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결론. 가격 탄력성은, 자,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항상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 부호를 무시합니다. 자, 이때 기준은 1이 된다. 자, 1을 기준으로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기억나시겠죠?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기준이 1이 아니고 0이다. 0이다. 자,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이럴 때 정열 중에서 정상제를 말해요. 정상제. 자, 1보다 작다 음수 마이너스가 되면요. 이때는 바로 열등제가 되고요. 0이 되면 의미가 없죠. 바로 중립제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역시 기준이 0인데 0보다 크면 그 값은 플러스가 되고요. 이럴 때 바로 대체제가 됩니다. 대체제. 다음에 0보다 작다. 마이너스가 되면 보완제가 돼요. 보완제. 0이 되면 쓰진 않겠는데요. 독립제가 되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펴보았으니까 바로 문제 지문 확인합니다. 자, 오늘 자료 중에서요.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지문이 오늘 지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보시면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이 총 15개 지문인데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얘를 연습하는 겁니다. 얘를요. 자, 그러면 지문 1번부터 봅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적으면 탄력이 아니고 비탄력이죠. B자가 빠졌네요. 비탄력. 또 1보다 큰 경우는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적이죠. 단어가 바뀌었네요. X. 자, 2번 지문은요. 과거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그 지문으로 옮겨왔는데요. 한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 2번 보게 되면 자, 쉬운 문제죠. A주택의 임대료가 자, 2번은요. 요거 묻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 요거 묻는 거예요. 자, A주택의 임대료가 15% 인상되었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가격 임대료가 얼마? 15% 인상되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어서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자, 수요가 30%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자, 부호가 자, 음수값이니까 부호를 무시하죠. 절대값. 이제 부호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다 풀었네요. 암산되죠. 얼마? 2가 된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바로 2가 된다. 맞죠? 5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계산 문제로 과거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유의할 점은 이제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는 이제 거꾸로 물어요. 자, 거꾸로 볼까요? 그러면 요 관계에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빈 괄호. 이것도 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 탄력성 값이 2가 되고 이럴 때 자, 가격이 15% 상승하였다면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거꾸로 묻더라도 역시 쉬운 걸로 봐야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2가 되려면 15분의 30이 30. 그리고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부호는 반대로 뭐지?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 30% 감소. 이렇게도 묻거든요. 그래서 자, 거꾸로 묻는 것도 충분히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3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부터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로 구분된다. 정열 맞네요.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으로부터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로 구분이 된다. 대체제, 보완제 맞죠? 옵니다. 4번요. 자, 4번과 5번은 소득 탄력성이네요. 요거 소득 탄력성. 4번 소득이 10% 증가합니다. 소득이 10% 증가하죠. 분모. 자, 이때 수요량이 5% 감소했대요. 수요량이 5% 감소했다. 다 풀었네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돼요. 0.5가 되고. 자,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면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뭘 말하죠? 열등제. 네,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열등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5입니다. 5번 지문요. 소득이 5% 증가할 때. 자, 소득이 5% 증가하죠. 이럴 때 아파트 수요량이 10% 늘어난대요. 수요량이 10% 늘어난대요. 암산 되겠네요. 얼마가 된다? 2가 돼요. 부호도 플러스니까 2라면 0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면 뭐가 되지? 정상제. 맞죠? 5입니다. 자, 6번은요. X제와 Y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X제와 Y제가 나오니까 교차 탄력성을 묻잖아요. 그럼 이제 이대로 넣어봅니다. 자, X제 가격이 4% 상승할 때, 자, X제 가격이 4% 상승할 때, Y제 수요량이 2% 감소했대요.
Y제 수혜량이 2% 감소했대. Y제 수혜량이 2% 감소했대. 그러면 계산하면요, 역시 0.5가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0.5라면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제? 바로 보완제다. 그럼 지문 볼까요? 자, 이럴 때 수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작았잖아요. 이때 두 제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보완제 관계죠. 틀렸습니다. X. 자, 그래서 탄력성 종료하게 되면, 자, 지문 6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고요. 자,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29페이지,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2번에 있죠. 가격 탄력성의 크기. 자, 표를 보게 되면 크기에 5가지가 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칸 탄력성이 있고 0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 읽을 줄 아시겠죠. 두 번째,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세 번째, 1이 되면 단위 탄력. 네 번째,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다섯 번째,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세 번째 칸 보니까 탄력성이 1이 되면 단위 탄력적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때는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이 된다. 직각쌍곡선. 얘가 무슨 말이죠? 직각쌍곡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시험과는 그래 멀지만은 이해를 해봅니다. 직각쌍곡선 하게 되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직각쌍곡선. 직각쌍곡선은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야 되겠는데요. 신경이 쓰이네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봤을 적에 좌우가 완벽히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파란 점을 보고, 파란 점. 파란 점에서 접점의 기울기를 따져요, 기울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자, 기울기의 접점을 구한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미분시킨다라고 하죠. 저는 미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접점을 구했더니, 기울기. 얘를 쭉 내려뜨리면요. 내려뜨렸을 적에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예. 자, 좌변, 우변 길이가 똑같을 때 얘가 바로 탄력성이 1이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위의 점 볼게요. 위의 점. 자, 위의 점도 접점의 기울기를 볼까요? 자, 기울기 접점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요, 이렇게 내려뜨립니다.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 점도 똑같으니까 뭐 기울기가 1이 되고요. 한 번 더. 자, 이제 노란 점. 이 점입니다. 자, 이 점도 저점에 기울기 접점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려뜨리니까 좌변과 우변의 길이가 똑같더라. 이 점도 똑같잖아요. 1이 된다. 얘가 바로 직각쌍곡선입니다. 그래서 직각쌍곡선상의 모든 이 기울기 접점이 전부 다 반반 같아지니까 바로 탄력성은 언제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직각쌍곡선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요, 이제 탄력성 크기의 종류를 봤으니까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강의 노트에서 4번 탄력성 참고표 기울기가 나오죠. 기울기하고 탄력성의 관계입니다. 자,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얘는 바로 역수. 역수를 가리킵니다.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거꾸로 역수관계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진대. 기울기가 반대로 작으면 거꾸로 탄력성은 커진다. 그래서 항상 역수관계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아주 가파르죠. 가파르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니까 작아지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기울기가 작아요. 작은 기울기는 완만하죠. 그럼 반대로 탄력성은 커지니까요. 커지면 탄력적입니다. 탄력적.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의 역수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그래프로 보게요. 그래프.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곡선 D1, 완만한 D2 곡선이 있다.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완만하죠.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그래서 바로 그래프 보고 바로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완만해지는데 점점 더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다. 이때는 탄력성이 무한대로 커져.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가파라지는데 극단적으로 가파라지면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되면 가장 적으니까 탄력성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바로바로 해석하세요.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는요,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프. 자, 문제를 간단히 본다면요.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우상향. 그런데 이제 수요가 그래프가 두 개 나옵니다. 자, DA다. 다음에 DB다.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여기 나타난 의미가 뭐죠?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자체가 탄력적일 때 논점, 비탄력일 때 논점. 이런 문제를 이제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옳은 걸 찾는 거잖아요. 되시겠죠?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로 3번. 자, 3번 보게 되면 탄력성을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탄력성의 결정요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가지죠. 탄력적일 때, 비탄력일 때. 자, 이제 탄력, 비탄력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민감한 반응이죠.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네, 완만하다.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면 탄력적이 되고요.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반응은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이죠. 그러면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얘들이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실익들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항목이 1번부터 6번까지 6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대체제. 지문 잘 나오죠?
그리고 네모가 2개 나옵니다. 쓰면서 공부하자. 다들 아시겠지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은 민감하죠.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을수록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대체가 많은 만큼, 대체가 많은데요. 어느 한 상품의 가격이 껑충 너무 비싸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안 사고 민감하게 딴 걸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이 되고 대체가 적다. 대체가 적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감하다. 바로 비탄력적입니다. 두 번째 기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간이 길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택을 집어넣죠. 자, 주택 공급인데요.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자, 주택을 짓는데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둔감하다. 비탄력입니다. 이 주택을 짓는데 장기로 가져가자. 2년이고 3년이고 가게 되면 주택을 100세대건 1000세대건 민감하게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민감한 공급이다.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요토 보게 되면 아래. 자, 또 비교하죠.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기간? 생산 소요 기간입니다. 생산 소요 기간입니다. 자, 얘도 이제 또 네모가 돼, 네모를 메꾸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위에서 보면 기간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였습니다. 생산 소요기간이 자 반대로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길수록 장기일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면 자, 농산물이 있죠. 농산품. 자, 어느 농산물이 현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는데 그 기간이, 소요기간이 1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움직임이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거꾸로 짧다. 이때는요, 바로 공산품이 있죠. 자, 어느 공산품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물량이 부족하면요, 공산품은 단기에 기계를 풀 과정에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민감하게 공급을 낼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바로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시험 단어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생산 소요 기간이 되면 우리 시험에서는요,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내가 무슨 말이죠? 새 아파트 지으려면요, 그 소요 기간이 2년, 3년 걸리잖아요. 바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이 둔감하다. 바로 공급 못 늘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입니다. 그걸로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자, 기존 주택 공급은 혼집이야. 얘는요,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얼마든지 민감하게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기존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단어 다 잊어버리세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 결론.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얘만 아시면 우리 시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나오는 것만 아시면.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기 전에 특히 기간이 나왔으니까 얘는요, 자, 너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기간이 장기이면 탄력적이고 길기는 완만하다. 기간이 단기이면 비탄력이고 길기는 가파르다. 이것을 바로
그래프 보고 해석하자. 그래프 보고. 그래서 그래프 보게 되면 완만하죠. 이럴 때 바로 기간이 자 바로 뭐가 된다? 장기. 장기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장기. 다음에 얘가 뭐죠? 단기. 단기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바로 해석입니다. 장기이면 완만하고 단기면 가파르다. 굉장히 지문 잘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재화의 용도. 자, 용도가 나왔다면 용도가 다양할수록 반응은 민감합니다. 탄력적이 되고 거꾸로 용도가 제한받더라. 제한받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다. 얘가 무슨 말이죠? 앞에서 대체제가 많다. 똑같은 설명이잖아요. 용도가 제한받는다. 대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의 종류예요. 자, 거기 세 가지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이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다. 자, 주거용 하게 되면 주거용은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대체제가 많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전원주택, 다세대 다가구 또는 빌라 뭐 등등 많잖아요. 대체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은 대체제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의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격이 사치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이 되고요. 정반대로 생활 필수품, 자, 필수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그래서 비탄력적이 됩니다. 자, 5번은요, 6번으로 이어지는데 얘가 바로 다른 말로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 사치품은요, 되게 비싸죠. 비싸다는 게 다른 말로 가격 수준이 비싸다, 높다. 고가잖아요. 이러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고, 필수품이면 싸죠. 싸니까 가격이 싸다 해서 가격 수준이 낮다. 이럴수록 가격 변화에 둔감합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는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추가로 한 7번 정도 적어요. 7번. 7번 따로 메모해 봅니다. 7번 적어주시고요. 자, 7번은 어떻게 보지? 바로 곡선의 형태가 돼요. 곡선의 형태가 됩니다. 자, 곡선 형태하게 되면 특히 개별 곡선이다.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입니다. 얘는요, 시장 전체 시장 곡선입니다. 따라서 개별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하자. 이것을 이제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곡선인데요. 그러면 대개 개별 곡선은요, 개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때 개별 곡선은요, 가파라요. 수요곡선이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이걸 전부 다 더하기 하자. 합하게 되면 시장 전체가 되고요. 시장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기울기가 합해서 완만해지거든요. 얘가 시장 전체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탄력성의 요인들을 정리했고요. 다음에 바로 4번이에요. 4번. 자, 4번 보게 되면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죠. 4번. 자, 그래서 화살표 네모가 4개 있죠.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암기했다?
가수 B가 상탄해. B 상탄해. 자, B가 상탄해. B 상탄해라고 안겼습니다. 그래서 자, 비상, 비탄력이면 가격 상승 올려. 탄해, 탄력적이면 가격 내려. 비상, 탄해, 1대 1을 때, 자,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기업의 총수입,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총수입의 관계선은 바로 암기법으로 풀자. 비상, 탄해. 비상, 비탄력이면 상승 올려. 탄해, 탄력이면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요, 이제 5월 6월 과정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래프도 짧게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정만 설명을 드리고요. 7월달 문제 풀이 들어가면 그래프 전혀 그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문 났다면 바로 비상탄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간단히 빨리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프 그리지 마시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아래 두 줄이 있죠. 그래서 얘만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한가운데 점이 탄력성이 1이 되죠. 양변 길이가 똑같잖아요. 1이 되고. 자, 위에 있는 구간은 1보다 크다 탄력적입니다. 아래쪽의 구간은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얘가 이제 탄력성이고 아래쪽은 총수입이죠. TR. 자, TR은요, 총수입, 토탈 레비뉴, 총수입입니다. 이때 총수입 곡선은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그림 보게 되면요, 먼저 총수입이 0이다. 자, 0에서부터 점점 총수입이 많아지죠. 가장 많은 지점은 꼭대기점이다. 여기서 총수입은 극대가 돼요. 극대. 답이 났네요. 총수입이 극대가 될 때 탄력성은 얼마? 1이다. 결론. 단위 탄력적일 때 총수입은 극대가 돼요. 그리고 이때 요 점은요, 한 점이죠. 언제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변. 극대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단위 탄력적일 때 우리 시험은요, 총수입은 불변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출제가 돼요. 그래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지문어로만 묻습니다. 이제 예를 볼까요? 얘는 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아래 바로 문장이 나와 있죠. 탄력적일 때 화살표에서 빈 괄호가 2개 나오잖아요. 빈 괄호 몇 구면서 공부하자. 자, 탄력적이면 요거죠. 사치품.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사치품입니다. 또 화살표 괄호. 사치품을 파는 동네가 백화점입니까?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이죠. 그러면 백화점은요, 항상 계절마다 세일하죠. 세일합니다. 세일하더라. 자, 세일하는 것이 화살표. 네모 전략입니다. 자,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세일. 얘가 다른 말로 저가 전략이죠. 자, 백화점 세일하니까 세일 첫날 반응이 엄청나잖아요. 주차가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들더라. 그래서 세일하는 만큼 백화점의 매출액은 극대화된다. 그래서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매출액은 극대화됩니다. 결론.
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내리니까 총수입은 극대화됩니다. 탄력적이면 내린다. 나왔죠? 그래서 탄핵. 탄력적이면 내린다. 저가전략 탄핵. 탄력이면 내려야지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그래프로 확인. 자, 탄력적인 구간이 위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 가격이 100만 원 하더라. 자, 100만 원짜리 코트가 있습니다. 자, 여성복이 있는데 세일 하게 되면 30% 세일하죠. 30%. 그래서 세일하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세일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세일하잖아요. 화살표. 얘를 각각 대칭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이죠. 얘가요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에서 70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다시 총수입 내려갑니다. 얘가 100만 원이죠. 얘는 70입니다. 70만 원. 따라서 100에서 70. 그러주니까 이렇게 또 움직이네요. 끝났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자, 저가 전략 세일하는 만큼 매출액은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 내린다. 그래서 탄력이면 내린다. 탄핵. 탄력이면 내려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비탄력적입니다. 괄호, 괄호. 자, 비탄력적이면 요거잖아요. 요거네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입니다. 자, 대체가 적은 동네가 바로 대학교죠, 대학교. 대학교는 학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를. 대학교는요, 이제 네모 전략. 대학교는 정부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요, 매년마다 등록금을 올리려고 할까요? 내리려고 할까요? 올려야 되겠죠. 대학교는 등록금을 올리더라. 등록금을 올린다가 다른 말로 고가 전략입니다. 따라서 대학교는요,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그만큼 매출액은 극대화됩니다.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반복합니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올린다, 내린다, 고가 올린다고 했죠. 올리니까 매출액은 이렇게 극대화됩니다. 비탄력이면 올린다. 나왔죠? 비상. 비탄력이면 상승, 올린다. 비상. 그래서 비상, 비탄력이면 올려야 됩니다. 이럴 때 매출액은 극대화되겠고요. 자, 이것을요, 다시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그래프. 자, 어느 대학교가 등록금을요, 4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으로 인상하죠. 등록금 인상입니다. 얘를 이제 서로 연결하게 되면 얘가 400만 원, 얘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400에서 500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다시 총수입입니다. 얘가 얼마? 400. 얘는 얼마? 500입니다. 400에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림 다 그랬네요. 따라서 대학교 비탄력적이면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됩니다.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탄력적이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 올리더라. 그러니까 비상, 비탄이면 상승시킨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오늘로서 더 이상 그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문만 나왔다면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지문 나왔다. 어떻게? 비상탄핵. 이렇게 문제를 바로 풀 겁니다. 이 지문 연습하죠. 자, 오늘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자, 출제 포인트 확인해서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풀었잖아요. 그러면 7번부터 11번까지만 볼게요. 자, 7번, 8번, 9번 지문 3개 묶어주세요. 자, 지문 3개 묶어주고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비상탄핵 적어줘요. 비상탄핵 묻는 문장이 지문 3개입니다. 비상탄핵. 자,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면 비상. 상승시키는 1보다 적으면 임대료가 상승할수록 비상 맞네요. 그러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비상. 계속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다 내려야 되겠네요. 1보다 큰 경우는 임대료를 내린다.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타내 맞죠. 7번 지문은 그대로 비상 타내 맞습니다. O입니다. 8번요.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면 비상. 임대료 상승이죠. 1보다 작을 때는 임대료 상승하면 임대업체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고 증가하죠. 그래서 감소 들리고 증가합니다. X. 9번. 아파트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면 다 내려야지. 탄력일수록 아파트 분양가를 내린다. 이남이면요. 총수입은 감소 들렸죠. 감소 아니고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X. 자, 10번도 빈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맞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결국에는 완만하잖아요. 맞습니다. O입니다. 11번. 토지의 공급의 탄력성은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맞습니다. 이때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 맞죠? O입니다. 자, 이상으로 탄력성의 결정 요인 그리고 비상탄핵까지 지문 연습했고요. 자, 그러면 잠시 요약지 보면 돼요. 요약지.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거울 3번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겁니다. 많이 적었죠. 그래서 박스 보게 되면 1번 대치지가 많을수록 탄력적, 기간이 길수록 장기면 탄력적,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 다 공부했잖아요. 다음에 거울 4번요. 오른쪽 페이지.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자, 표가 복잡하죠.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요거 비상탄핵만 적어주면 돼. 비상탄핵 암기했고요. 3번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설명 다 들었네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소득이 0보다 크면 정상제, 마이너스 작으면 열등제. 교차는요 0보다 크면 대치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네모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1번 개념과 2번 탄력성 크기는요. 자, 우리가 수요로 보면 수요의 탄력성인데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건 수요를 싹 집어에다가 공급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수요 대신에 공급만 집어넣어주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3번요.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죠. 1번과 2번 묶어줍니다. 1번, 2번. 자, 1번, 2번 예를 말해요. 이거. 예를 말합니다. 기간하고요. 생산수 기간. 기간이 장기면 탄력, 공급도 단기면 비탄력이다. 나오잖아요. 따라서 1번이 기간이죠. 자, 중간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단기에는 비탄력 밑줄. 두 번째 줄 장기일수록 탄력적 밑줄. 공부했고. 그리고 2번요. 생산수 기간 나왔죠. 얘가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체크합니다. 첫 줄 중간에 보시면 괄호부터 밑줄 하세요. 재고주택은 탄력적 밑줄. 다음 걸로 밑줄 하세요. 신축주택은 비탄력적.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네모 3번 내려가죠.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의 변화. 얘는요, 다음 시간 공부할내용인데요. 다만, 네모 3번은요, 얘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화살표. 네모 3번은요, 제목이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의 변화인데, 여기다가, 빅. 자, 빅 기억나시죠? 예. 다음 시간 공부합니다. 빅 하게 되면 비비빅. 즉, 비탄력적일수록 빅이 커진다. 뭐가 커져요?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 그래서 가격 변화율의 변화는요, 비비빅. 비탄력일수록 가격 폭이 커진다. 이렇게 암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네모 4번요. 탄력성과 조수기착입니다. 얘는요,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정책에서 조수기착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얘도 표가 많이 나오지만 이미 다 정리되었죠. 어떻게 해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화살표. 무조건 탄력성과 조수기착은 반대로 움직이죠. 반비례. 탄력성이 크면 세금 작게 내고, 탄력성이 작으면요, 세금 많이 내고,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모 5번 내려가죠. 탄력성 계산 문제. 자, 네모 5번은요. 자, 계산 문제. 제가 아마 지난주에 따로 이 계산 특강요. 자, 분명히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특강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아주 안 좋아요. 예. 당장 특강 자 자료가 몇 페이지? 약 38페이지. 문제가 총 몇 문제? 한 9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로 계산 문제 끝이라고 해서 문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욕심내지 마세요. 여기서 다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따로 특강 자료도 제 카페에 올려놨고 다음에 정답 해설도 있고요. 또 이제 제 카페에 이제 유튜브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총 몇 강? 7강. 7강. 그러니까 이 강의를, 특강 들었고 강의를 들으시면 계산은 자동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34페이지, 5페이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특강 들으시면 너무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7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강 자료를 보시면요, 계산 문제는 박사가 되어버립니다. 충분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들으신 분,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탄력성은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우리 교재가 좀 앞에 보시면 돼요. 균형 가격이니까 27페이지. 다음 시간은요, 2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